네, 일반장자 오늘은 조금 작은 기업을 볼까 합니다. 어제는 인덱스라는 대형주 쪽을 봤는데 이게 뭐 하루하루 맨날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근데 어제 이제 세 가지 뉴스를 종합해서 도출한 기업이고요. 타이틀은 이제 R&D가 멈추면은 기업도 멈춘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또 뭐 이 인력 확충들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반도체 얘기입니다, 반도체. 가온칩스라는 신규 상장 기업이 얼마 안 됐죠. 5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가온칩스인데 이 가온칩스라는 회사는 디자인하우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하우스는 반도체 설계만 담당하는 팹리스 회사, 많이들 들어보셨죠? 또 생산만 담당하는 파운드리 회사, 요 중간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걸 그래갖고 잘 레이아웃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깎아가지고 뭔가 좀 다듬어가지고 생산을 원활하게끔 해주는 필요한 회사. 그 파운드리 업체하고는 딱 매칭을 이렇게 결속 지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러니까 영국의 이 반도체 설계 회사인 ARM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그 ARM이 얼마 전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좀 됐었는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또 이 ARM의 M&A 가능성 이슈가 등장할 때도 이 회사하고 매칭이 좀 됩니다. 그거는 뭐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직은 신규 상장이라서 레포트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쉽지만은 않은데 하여튼 뭔가 좀 내공은 좀 있는 회사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 현재 3천억 원대니까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고 이슈가 어제 뭐가 등장했냐면 정부가 이제 AI 반도체 기술 연구에 5년간 1조 2천억 투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걸 5년으로 나누면은 1년에 뭐 한 3천억 조금 안 되겠죠. 3천억이면 큰 돈은 아닌데 뭐 하여튼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고 또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 30개 대학에다가 이제 수요 조사를 또 어제 뉴스가 나왔고 삼성전자가 제가 마지막 건데 10년 만에 그 수원 본사의 6번째 신규 연구 개발 R&D 센터 구축의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럼 뭐 디자인하우스 당연히 주목받을 겁니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디자인하우스는 가온칩스하고 DA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네. 아,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AD 테크놀로지하고 두 회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김민민 매니저 먼저 한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1조 2천억 뭐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 치고 1년에 뭐 한 2,400~500억 정도 되면은 꽤 큰 금액이고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일발장전 이제 정리해 주신 것 중에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좀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여당 뭐 의원들하고 같이 공장도 방문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산학 협력이 정말 좀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조선업이 이제 그 부흥을 할 때 조선해양공학과들이 막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좀 생기면서 특히나 서울대에 이제 조선해양공학과가 생기면서 네. 우리 조선산업에 이제 저는 부흥을 이끌었다고 보거든요. 서울대에 이제 반도체학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 하우스 이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팹리스와 파운드리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파운드리는 이제 설계하는 회사들, 설계를 주로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제 공정만 도면만 띡 던져두면 반도체를 이제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최적화 단계라든지 이런 이제 그 공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국내에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코아시아, 네.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이 되자마자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또 ARM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삼성 M&A 수혜주로 이제 막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모가가 이제 14,000원이었는데 거의 뭐 4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한번 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도 이제 28,000원 정도니까 실제로 뭐 공모 시장이 워낙 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공모가 자체가 저는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향후에 이 파운드리 시장이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 2030년 이전까지
대만의 TSMC를 이제 따라잡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를 또 갖고 있잖아요. 네. 파운드리 시장이 이제 계속 좀 커졌을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주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가온칩스가 최근에 이제 수주를 한 걸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칩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칩,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엔드 칩들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면서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 OPM이라고 하잖아요. 영업 마진이 한 10% 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게 네. 최근에는 거의 뭐 19%까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 또 시장 전체적인 캐파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온칩스 분명히 조금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위치도 지금 4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 받으면서 한 30% 이상 네.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딱 이제 저점 눌림목에서 추세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종목을 조금 이제 덧붙여 드리면 뭐 AD 테크놀로지하고 코아시아가 사실 같은 계열의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주가가 좀 너무 무너져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세가 조금 붙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네. 오히려 저는 이제 넥스트 칩 요번 주에 이제 상장되는 신규 상장된 종목 7월 1일 날. 맞아요. 네. 여기서 이 회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셋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가 공모 시장에서 거의 뭐 7조 원 이상 자금들이 좀 몰렸기 때문에 요 종목이 이제 상장되고 나면 가온칩스하고 같이 조금 쌍두마차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그래요. 한번 7월 달에 말씀하신 IPO 그 반도체 관련돼서 AI는 이제 7월 7일 날 들어오는 코난 테크놀로지. 네네 그다음에 7월 15일 날 우리 많이 얘기했던 HPSP. 맞습니다. 네. 요런 회사들의 흥행몰이가 네. 같이 맞물릴 수 있겠다. 뭐 크게 보면 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 좀 묶어가지고 그 종목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역시 김현 매니저의 또 아이디어는. 네. 저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좀 드리면은 괜찮아요. 삼성전자가 유망주를 원할까, 즉시 전략감을 원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 제가 볼 땐 유망주보다는 즉시 전략감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즉시 전략감. 야구를 비유하게 되면은 유망주보다는 당장 써먹을 수 즉시 있는 전략감. 기업을 투여를 바로 네. 현장 즉시 투여할 전력으로 수 쓸 수 있는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M&A에 나선다면은 네네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그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윗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애초부터 로봇 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유럽 쪽 회사들인데 독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 그리고 네. 지금 최근 이게 나오고 있는 영국의 ARM. 암이라는 회사 네.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NXP 반도체와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아시겠지만 스마트카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은 이 어찌 보면 리스트에 삼성전자 리스트업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노력해 왔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유망주보다는 즉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쪽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쉽진 어쨌든 않죠. 네네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은 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M&A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조금 전에 가온칩스 얘기도 나왔지만 물론 그 암이라는 회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M&A 어떤 대상이 나오게 되면서 그와 관련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그런 그냥 테마성 어떤 부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세 방향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그래서 암과 연관성 있는 회사, 삼성전자와 연관성 있는 회사, 만약에 페미스 쪽, 암이 페미스 쪽이기 때문에 페미스 쪽의 연관성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암과 어떤 연관성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언급은 안 된 종목입니다. 엑스큐어. 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암이라는 회사와 코드 관리 통합 방식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연관성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AD 테크놀로지 이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페미스 쪽으로 굳이 하게 된다라면은 국내 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지만 페미스라는 기업
때문에 칩셋 미디어 죄송합니다. 미디어.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아마 순차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많습니다. 기업은 네. 많은데 그 중에서 뭐 가능성이 많은 거 탑3 정도 꼽게 되면은 엑스큐어,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 연관성 때문에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또 질문도 올라오셨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큰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사실 매출액은 자본금 대비해서 얼마나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이 회사 자본금이 57억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익률이 좋잖아요. 네, 이익률. 성장성 지표를 볼 수 있는 과거에 텔레칩스하고 칩셋 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갈 때 시가총액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바로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팹리스라는 특성이 좀 있다라는 네.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발 장전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제가 얘기한 가온칩스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붙여주신 뭐 몇 가지 기업들 네.